이번 시간에는 원리셈판의 장점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놀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다 올림이 있는 덧셈을 예로 들어서 단계별로 원리셈판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바다 내림 있는 뺄셈이나 12하의 덧셈, 12하의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은 각 단원별 첫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리셈판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네 가지만 딱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십진법 원리에 맞게 조작할 수 있는 교구라는 점입니다. 수와 셈이 추상 개념이어서 설명하면서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리셈판은 이제 개념과 원리에 따라 조작하면서 가르치니까 첫 번째 이제 교사나 엄마가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기가 쉽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재밌어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개념과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원리셈판을 조작하면서 놀이처럼 이제 반복 연습해서 그래서 이제 능숙해집니다. 즉 이제 연습을 통해서 계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원리셈판이 없어도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돼야겠네요. 즉, 심산을 합니다. 이제 암산을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원리셈판 하나로 5, 6, 7세 유아부터 초등 수준의 모든 수와 연산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수원까지는 자전거 타고 가고 수원에서 부산까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수원에서 대전까지는 오토바이 타고 가고 대전에서 부산까지는 승용차를 타고 간다 합시다. 그러면은 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어야 되고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어야 되고 승용차도 운전할 수 있어야죠. 왜냐면 이제 원리셈판이 교구이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교구를 학습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교구 특성에 따른 조작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승용차 하나 가지고 쭉 갈 수 있다면 승용차만 운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리셈판은 이제 십진법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5, 6, 7세부터 초등 전 영역에서 수와 연산은 다 해볼 수 있죠. 교과서와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의 조작법으로. 그게 큰 장점이죠. 또 이제 계산력을 갖추고 나면 원리셈판은 주로 이제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때 활용합니다. 계산력을 갖추는 것이 이제 아주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라 두 자릿수, 세 자릿수까지 덧셈, 뺄셈만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으면 곱셈, 나눗셈은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산력을 갖추고 나면 원리셈판을 이제 곱셈의 개념이나 나눗셈의 두 가지 개념, 애들이 어려워한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동수 누감이나 등분 원리를 그 개념이나 을 설명할 때 원리셈판을 조작하면 해주면 명확하게 되죠. 초등학교 선생님 연수에서 이거 설명은 막 기립박수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수 개념, 소수 개념, 또 이제 뭐 단위 분수로 세기, 분모가 같은 분수, 덧셈, 뺄셈, 이거 다 조작하면 세볼 수 있거든요. 통분 의미, 통분하면 약분 다 될 거고, 그러면 분모가 다른 분수, 덧셈, 뺄셈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아이는 계산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개념과 원리 맞는 과정 이것들만 셈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고력이나 계산 능력이 바로 확보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이진법이나 오진법수의 개념, 또 이진법수나 오진법수에서의 덧셈 뺄셈, 그러니까 연산, 또는 이제 십진법수를 이진법수로 전환하기, 십진법수를 오진법수로 전환하기, 또 오진법수를 십진법수로 전환하기, 십진법수를 오진법수로 전환하기, 이런 모든 것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수준에서 중학교 그 진법 전환까지 수와 연산 전 영역을 원리셈판 하나로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고 재미있게 개념에 따라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결국 이제 아이들이 계산이 서툴거나 느린 아이들이 계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계산형 완성 과정이라고 보면은 원리셈판을 장점을 활용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학습해 나가면 그게
큰 무리 없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오늘 이제 학습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이제 개념 이해 단계예요. 수화쌤이 추상 개념에서 애들이 어려워하고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개념, 원리에 맞는 가정을 원리생판에서 천천히 조작하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이때 이제 구박하면 안 돼. 친절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서툴지만 천천히 말하면서 효과가 좋다고 했잖아요. 말하면서 따라하게 합니다. 몇 번 하면 아이들은 금방 좋아져요. 또 올림셈, 내림셈은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을 말하면서 원리셈판을 조작하며 학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계산 연습 단계인데 앞에서 이제 개념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을 충분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연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연습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나 엄마가 수식을 말해요.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아이는 원리셈판에 놓으면서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할 때는 3 더하기 4를 해볼까? 또는 아까 그 증가 상황을 예로 하면은 사고력이나 문장제에서 탁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의 3개와 초록색의 2개를 모으면 몇 개가 될까? 이렇게 하다가 개념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연습할 때는 3 더하기 4는 2 더하기 3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바다 원리 믿는 덧셈 할 때도 7 더하기 8은 이렇게 하는 거죠. 더 빨라져요. 한참 하면은 한 자릿수 계산 같은 경우는 거의 1초에 하나씩 풀어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자, 3단계는 심산 단계는 이제 2단계를 꾸준히 연습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 애들이 셈판에 놓기도 전에 답을 말해요. 이때가 이제 심사한 단계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원리 셈판 앞에 놓고 되면은 바로 심사한 답을 말하고 안 되면 셈판으로 조작하면서 바로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목표는 셈판을 조작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셈판 없이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3단계 심산 단계예요. 셈판 없이도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4단계는 필산 단계죠. 계산력이 완성됐어요. 셈판이 있든 없든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죠. 덧셈 뺄셈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나머지 곱셈, 나눗셈, 분수, 소수는 그냥 자연스럽게 잘 해요. 그러니까 이제 셈판을 놀이처럼 놓으면서 반복해서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심산 단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이는 원리셈판이 없어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면서 말하면서 조작을 하면서 하니까 매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꾸준히 학습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빠르면 3개월, 보통 6개월 정도면 다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보통 말하죠. 생각한 대로 다 돼요. 어떤 교수, 수학 교수님은 이 말 듣더니 굉장한데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자, 원리셈판의 학습 효과를 보고 놀라고 쉽고 재미있고 깊이 있는 교수법,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는 학습하는 깊이 있는 교수법에 놀라고 또 아이가 사고력이 향상하고 풀이과정을 설명하고 발표력이 향상한 것에 놀라고 실제로 초등학교 가면 발표를 잘해요. 원리셈판을 하는 애들이. 아이가 스스로 자진해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놀라운 수학이라고 했죠. 8 더하기 7을 예로 들어서 바다 올림이 있는 덧셈의 단계별 학습법을 살펴봅시다. 8 더하기 7의 1단계 개념 이해 단계는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 선생님 따라하기 1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8 더하기 7을 해봅시다. 즉 두 수 합이 10보다 클 때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런 말이죠. 또는 빨간 사과 8개와 초록 사과 7개를 모으면 몇 개가 될까요?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하면서 원리셈판을 조작하면서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아래 셈판에 8을 놓고 8 아래 2개밖에 없어 7을 바로 더할 수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8을 10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더하기 7을 어떻게 하냐면은 8 아래에서 하나씩 올리면서 10이 될 때까지 셉니다. 1,
2, 5, 10이 됐네요. 이 셈판에 3, 4, 5, 6, 7. 자, 원리셈판을 읽습니다. 답이 15죠. 이와 같이 이제 15인 것을 이미 알아요. 8 더하기 7이 15인 것을 알고 두 번째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가 상황, 병합 상황, 비교 상황들을 이야기 문제를 하면 좋겠죠. 연습하면서 예를 들어서 접시에 사과 8개와 배 7개가 있습니다. 과일은 몇 개죠? 여기 병합 상황 더쓴 개념 문제죠. 비교 상황 개념 문제는 8보다 7 큰 수는 몇입니까? 하려면 이제 8 더하기 7을 해야 되죠. 예, 똑같이 7 더하기 8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 문제를 제시하면은 덧셈의 여러 개념들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8 더하기 7의 1단계 개념 2단계 두 가지 중 선생님 따라하기 2입니다. 이거는 이제 7을 10으로 만들어서 받아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표준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표준 교수법으로 꾸준히 학습할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8 더하기 7을 해봅시다. 이제 셈판에서 조작하면서 해결합니다. 1을 아래 셈판에 8을 이렇게 놓고 8 아래 두 개밖에 없어서 7을 바로 더할 수 없죠. 이럴 땐 이 셈판에 7을 넣고 이 7을 10 만들어서 15자리에 받아 올릴 거예요. 자, 7을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3이 필요하니까 아래 셈판에 먼저 놓은 8에서 3을 갈라서 이 셈판 7에 옮겨 더해서 10을 만들어서 아래 셈판 15자리에 노란색 한 개가 바꿔줍니다. 즉 15자리에 받아 올립니다. 초록색 10개는 노란색 한 개와 같다고 약속했죠. 그게 십진법이죠. 자, 이제 원리셈판을 읽습니다. 답이 15죠. 8 더하기 7의 2단계는 계산 연습 단계입니다. 선생님이 8 더하기 7은 이렇게 수식을 말하고 아이가 혼자 학습할 때는 아이가 수식을 말하고 아이가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을 말하면서 원리셈판에 놓으면서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계산 과정을 말해주는 게 좋겠죠. 자, 아래 셈판에 8을 놓고 8 아래 2밖에 없어 7을 바로 더할 수 없을 때는 즉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위 셈판에 7을 넣고 이 7을 10으로 만들어서 받아 올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3이 필요하니까 먼저 놓은 아래 셈판 8에서 3을 갈라서 이 셈판 7에 더해서 10을 만들어서 아래 셈판 노란색을 한 개와 바꿉니다. 즉 15자리에 받아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수식을 말하고 아이가 계산 과정을 말하면서 원리셈판으로 계산 연습을 합니다. 말하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학습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니까 꼭 말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세요. 8 더하기 7의 3단계는 심산 단계입니다. 즉 암산 단계죠. 일정 기간 동안 이 단계를 꾸준히 하면은 어느 순간에 원리셈판에 넣기도 전에 답을 말하는 때가 옵니다. 심산 1단계는 아래 셈판에 8을 넣고 7을 바로 더할 수 없을 땐 7을 마음에 넣고 8에서 3을 마음에 주어서 7을 10으로 만들어서 15자리에 받아 올립니다. 답 15죠. 이렇게 말하면서 합니다. 심산 2단계는 원리셈판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원리셈판을 보면서 답 15 합니다. 자, 이제 원리셈판이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빠른 것보다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더하기 7의 네 번째 단계는 필산 단계입니다. 계산 능력이 완성되었죠. 원리셈판이 없어도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가로식으로 8 더하기 7을 해보면 8이 7에게 3을 주어서 이르자리는 5, 7은 3을 받아서 10이 되어서 받아 올리니까 15자리는 1, 그래서 답이 15죠. 세로식으로 8 더하기 7을 해보면 똑같죠. 8이 7에게 3을 주어서 이르자리는 5, 7은 3을 8에게서 받아가지고 10이 되어서 받아 올리니까 15자리는 1, 그래서 답이 15죠. 놀이처럼 원리셈판에 놓으면서 반복해서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심산 단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이는 원리셈판이 없어도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